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고주파 온열 치료 왜 받으세요라는 약간 자극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대로 된 고주파 온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시작하기 앞서 지난 영상에서 배워본 하이퍼더미아의 치료 메커니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서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면역체계는 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과 싸우도록 창조되었고 이것은 림프계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림프절은 종양에 침투하는 백혈구, 짧게 줄여서 T세포를 생성합니다. T세포는 건강한 세포와 암세포를 구별하기 위해 유전적으로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PD-1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나쁜 암세포는 정체성을 숨기고 T세포가 정상세포로 인식하게 속입니다. 이때 암세포 주위에 열을 가하면 면역체계가 강화되면서 이렇게 침투한 암세포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악성 종양의 온도를 42도 정도로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온도가 되어야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fever temperature라는 고열로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 면역체계가 작동한다는 거죠. 세포 조직에 강한 스트레스라는 압박을 주게 되어 세포가 스스로 죽어버리는 cell death라는 사멸, 고사라고 표현하고요. 또는 암세포 기능이 파괴되는 네크로시스라는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건강한 세포, 바로 노멀 티슈는 이 스트레스를 견뎌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암세포가 죽어가면서 열 충격에 의한 단백질이라는 히트쇼크 프로테인이 생성되고 안티젠이라는 항원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 열 충격에 의해 생성된 단백질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성 종양세포가 괴사하면서 생성된 HSP가 세포 밖으로 표출되면서 강력한 면역 자극 기능을 얻게 되며 이렇게 발현된 일부 HSP70은 자연살해 세포라는 NK세포에 의해 쉽게 활성화가 됩니다. HSP70에 의해 활성화된 NK세포가 HSP70 양성 원발성 또는 전이성 암을 체내에서 억제하면서 환자의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좋은 작용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몰레큘스라는 분자들은 침입한 암세포의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된 정보는 덴트릭셀이라는 수지장 세포는 이런 항원 입자들을 퍼내서 암세포 근처에 건강한 림프절에 보내게 됩니다. 림프절에서는 숨어있던 암세포를 인식할 수 있는 새롭게 개선된 T세포를 생산하게 되고 열충격 단백질은 이러한 T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놀랍지요? 인간의 면역 시스템은 창조의 신비입니다. 암세포가 죽어가면서 배출된 항원이 암과 싸우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선된 T세포는 암 종양을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이동하면서 흩어진 암세포를 식별하여 전이를 일으키는 특정암의 확산을 멈추게 합니다. 멋지죠? 이 악성 종양 부위에 fever temperature라는 고열을 가하면 혈류 흐름이 증가되고 더 많은 T세포가 암과의 싸움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합니다. 온도를 올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고온 온열 치료는 수술, 약물, 방사선에 수축된 악성 종양이 고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러한 치료들이 효과적이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병행 치료의 임상 연구 자료는 수십 년부터 학회를 통해 또 많은 의사분들을 통해 발표되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의 온도를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해보면 하이퍼더미아 치료의 메커니즘은 첫 번째, 암세포에 열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리저널이라는 국소 부위, 암 종양 부위의 열을 모아야겠죠. 두 번째로는 열을 올릴 때 그 열의 템퍼레이처, 온도를 어디까지 올려야 되느냐, 40에서 43도까지 올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면역 시스템이
fever temperature라는 고열로 인식해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동할 때 세 번째, 세포 기능이 정지하는 괴사나 또는 암세포가 스스로 죽어버리는 고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신비가 놀라운 것은 바로 또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렇게 암세포가 고열에 의해서 죽어가면서 히트샥 프로테인이라는 단백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안티젠이나 항원이 방출하게 되면서 이것이 덴트릭 셀에 의해서 림프절로 이동하게 되고, 이런 림프절에서는 새롭게 개선된 T셀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개선된 T셀은 암 종양을 죽이는 일에 더하여 우리 면역세포와 더불어 우리 몸 전체를 이동하면서 흩어진 암세포를 식별하고 이것이 전이가 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놀랍죠? 그리고 일곱 번째, 이렇게 온도를 올리는 히트 레이징이 되게 되면 우리의 혈류 흐름이 증가되면서 새롭게 생성된 이 T세포들이 더 많은 암과의 싸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올리는 게 중요한 거죠. 고온 온열 치료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면역 체계가 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 과정들이 이루어지려면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fever temperature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외부에서 온도를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고온 온열 치료의 메커니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악성 종양의 온도를 임의로 끌어올려주기 위해 외부에서 라디오 프레쿠런스라는 RF를 이용해서 클리니컬 템퍼레이처, 곧 치료 온도까지 올려주는 것이 고주파 온열 암 치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고주파 온열 암 치료가 효과적인 치료가 되려면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이포테미아 메커니즘의 제대로 된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부의 온도를 40에서 43도까지 올려줘야 됩니다. 이런 발열 상태의 fever temperature가 돼야 우리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이런 온도를 만약에 올리지 못한다면 우리 면역 시스템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보장할 수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심부의 온도를 40도 이상 올릴 수 없는 고주파 장비라면 치료 효과를 어떻게 저희들이 검증할 수 있을까요? 더하여 치료 시간이 중요합니다. 간혹 유럽에도 있었던 일이지만은 품질이 낮은 고주파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심부의 온도를 40도 이상 올린다는 근거가 있지만 대부분 전임상, 동물을 가지고 한 임상 테스트가 대부분일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이 치료를 받을 때 40도 이상의 온도를 올리면서 치료 시간을 30분에서 최대 적정 시간 60분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그 치료의 질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퍼터미아 고온 온열 치료의 메커니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환경들이 또는 병원의 시스템이 구비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혹 외부에서 온열암 치료의 학회나 온열암 치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학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하이퍼터미아, 온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하이퍼터미아 트리트먼트에 대한 학회 발표를 하면서 막상 본인들이 소개하는 장비는 온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장비를 가지고 추천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약에 온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장비라면 이런 하이퍼터미아 메커니즘에 대해서 적용하면 안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영상 처음 시작해서 제시했던 질문과 같이 고주파로 온열암 치료 왜 받으세요? 라는 질문에 화두를 드렸습니다. 곧 고주파 온열 치료를 받는 이유는 내 몸속에 위치한 악성 종양에 클리니컬 템퍼레이처라는 치료에 적합한 열을 전달하기 위한 거고요. 그 적합한 온도, 즉 40도 이상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고주파 장비를 이용해서 열을 올려서 치료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주파 온열암 치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이퍼터미아 치료 메커니즘의 효과를 보려면 이 온도를 올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치료에 합당한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장비인지를 검증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장비들이 단연간 충분한 연구 논문이 있는지 검증해 봐야 합니다. 많은 장비들이 고주파 온열암 치료 장비로 출시가 되지만
전임상에 대한 데이터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먼을 대상으로 한 단연간의 연구 논문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2013년부터 고온 온열 치료의 품질을 어떻게 보증할 거냐, 여기에 대한 많은 이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온 온열 치료의 품질 보증을 위한 임상 연구 논문이 2013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에스학회 같은 유럽 학회에서도 고온 온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을 어떻게 보증할 것에 대한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구글링을 통해서 얼마든지 검색해서 찾아보고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